전직 사법부 수장이 법정에선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전부 무죄로 논란되는 결론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1부는 26일 각종 재판의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법원이 핵심 쟁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성립 여부를 까다롭게 따진 것이 배경으로 풀이된다. 1심의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남용할 직권이 있었는지부터 이를 실제 행사했는지, 이로 인한 권리행사 방해의 결과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부정한 것이다. 설령 하급자가 직권을 남용한 경우가 일부 있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하진 않았다고 선고했다. 법원이 300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 내용을 사실상 모두 부인함에 따라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애초에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견부터 법원이 제19 감싸기식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법관 블랙리스트를 최초로 내부 고발하며 사법농단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은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재판 의혹과 관련 1심에서 무죄를 받다. 양 전 대법원장의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 며 되묻기도 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다 정확한 건 판결문을 읽어보고 말해야겠다면서도 재판 개입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무죄라면 재판거래 피해자들, 즉 강제징용 피해자 KTX 승무원, 세월호 가족들과 언론인 등등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도 따졌다. 1심 법원은 41개의 직권남용 혐의, 공모관계 등을 모두 불인정했으나 양 전 대법원장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서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반헌법적인 구상을 보고받고서 승인을 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이었다. 법조계에서는 기소 당시부터 직권남용 혐의의 인정 여부가 전 사법부 수장 대법원장 기소 재판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나오는 47개의 구체적 범죄 사실 중 무려 41개의 이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형법 123조로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 사건의 재판부는 각 범죄 사실에 대해 직권의 존재 행사 여부, 직권의 남용 여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따졌다. 그 결과 직권남용죄가 적용된 범죄 사실 중 대다수가 이들 요건을 갖추지를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사건의 주심 대법관에게 행정처의 입장을 전달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고 설령 직권을 행사했다고 보더라도 이를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판결을 했다. 사법부의 수장으로 대법원의 법원장에 대한 기소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 법관도 아닌 1심의 재판부가 그 사안 내용, 지위, 갑을, 전달 여부 등 그 어떤 다른 판단은 배제하고서 단지 말 그대로 언어의 도단격으로 재판에 대한 직권이 없고 또한 직권을 행사했다고 보더라도 남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의 장이니까 재판에 대한 개입의 직권은 없어도 대법원의 장이니까 개입을 했어도 남용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장이니까 판결이다. 전 차장을 통해 이 소송의 상고심 재판의 지연 방안 등을 행정처 심의관에게 검토를 하게 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임 전 처장에게는 행정처 심의관에게 협조 요청을 할 직무상 권한이 있었고 이를 행사했지만 재판에 개입해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의 방안 등을 검토시켜도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없이 재판에 대한 직권이 없으므로 개입해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상 직권을 행사했다고 보더라도 대법원의 장임으로 그 시킨 내용이 무엇이냐의 판단은 배제하고서 남용이 아니라며 대법원장에게는 이번에는 상하 지위의 그 갑질 가능 논리만을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의 위법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전제한 남용은 아니라는 결론에 대하여는 사실상 1차적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재판 지연의 방안 등을 검토시킨 그 증거가 있으므로 유죄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대법원장이 재판에 대한 직권이 없으므로 지연의 여부도 떠나 대법원장은 남용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직권을 행사했더라도 그것이 남용에 해당하려면 법령상 직권의 목적에 맞게 이뤄졌는지 당시 상황에서 타당성이 있는 행위인지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논지라는 인데 상고의 심리도 아닌 사실심의 판단 중 그 지시 내용도 배제하고 판단한 것으로
타당성 유무 및 여부에 대하여도 그냥 할 일 없고 시간이 남거나 심심해서 타당성도 없는 행위일 뿐임에도 재판 개입에 직권도 없고 개입되지도 않는데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이 행정처 심의관에게 특정 재판 등의 지연 방안을 검토시켰다는 것이다. 왜일까? 검찰은 고위공직자가 아닌 경우 다른 처분명으로 기소를 했어야 됨에도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기소를 하기 위하여 타당하지 않은 처분명으로 기소를 했거나 타당하지 않은 처분명의 기소로 무죄가 나올 것을 알고서 의도적으로 잘못된 처분명으로 기소를 했다는 취지의 판결 이유로 이해해도 되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다. 대한민국의 혈세는 사법부의 수장이 업무 시간 등에 타당하지 않은 일로 직권을 이용해도 되는 공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시 사법행정에 비판적이던 국제인권법 연구의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을 와해하려고 연구의 중복가입 해소 방침을 공지하고 실제로 법관 100명을 탈퇴하게 한 혐의에 대하여는 중복가입 금지 규정은 예규에 명시되어 있고 법관들이 이에 따라 연구회를 탈퇴한 것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직권을 남용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직권남용죄가 아니라는 법리다. 이 법리는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인 2020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판결한 것이다. 이처럼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를 따진 재판부는 하급자의 직권남용이 인정되는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잣대로 한 차례 더 판단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일례로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게 비공개 정보 수집과 보고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이 상임위원회 일부 직권남용이 인정되나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같이 판단했다. 사법부의 핵심 가치인 재판의 독립을 다룬 이번 재판의 1심 결과는 어느 쪽으로든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 당시부터 작년 9월 별심 공판에서도 억지 추측을 바탕으로 한 수사권 남용 열매이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사례의 교육재료로 삼을 만한 300쪽에 달하는 공소장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등의 정당한 사법행정권의 행사에 검찰이 법관 블랙리스트나 재판 개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재판부 판단에 대한 시비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법원이 판단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근원적 의구심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조계 안팎에서 일었던 지적이었다. 현재 검찰은 판결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밝혔는데 그러나 대법원장 등의 그 정당한 사법행정권의 행사라는 것이 직권도 아니고 공모도 아니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것을 쌩깔 수 없거나 쌩까지 않은 사법행정권의 행사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먼저 답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